서울대학교 병원 대장암 센터를 맡고 있는 황대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장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발생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을 알기 전에 우선 대장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장 그러면은 큰 창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작은 창자 다음에 이제 큰 창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해서 흡수시키는 역할이라 그러면, 대장은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음식물이 넘어와서 거기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장, 그다음 하나는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결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한자로 우리가 풀이를 하자 그러면 연결한다 그래서 결장입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직장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결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제 결장이 끝나는 부분에 가서 항문까지 한 15cm 정도의 곧게 내려가는 장을 곧게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직장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직장과 결장을 합쳐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대개 이제 우리가 재보면은 결장부터 이제 직장까지를 대부분 한 1.5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마지막에 있는 직장 부위가 한 15c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 10분의 1 정도는 이제 직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장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내부 직장 크기가 이제 비교를 하는 우리 이제 해부학 책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내부 구경이 어떤가를 이제 비교한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장에 이제 소장에서 넘어온 맹장이 사실은 제일 그 구경이 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좁아들어서 이 구불결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제일 좁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가면서 다시 또 넓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이 이 오른쪽 장에서 가운데 횡행을 걸쳐서 하행 걸쳐서 이제 넘어오면서 점점 굳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굳어지는데 이 장의 구경은 굉장히 이제 좁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대장은 그러니까 1.5m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서로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술을 해보거나 어떤 사진을 찍어보면은 대장의 모양과 길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부학 교과서도 보면 이 구불결장의 모양이 여러 아주 짧은,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곧장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몇 바퀴 도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특히 이제 구미 서구 쪽에 가서 수술할 때 보면은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백인들은 이 구불결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육류를 좀 덜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태생적으로 굉장히 구불결장이 긴 그런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환자들의 사진을 이제 가상 대장 내시경이라 그래가지고 장 청소를 하고 난 뒤에 CT를 찍고 나서, 요새는 그 CT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대장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장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의 CT 그 가상 대장 내시경을 찍은 이 CT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모습의 대장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다음 암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그다음 또 대장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암이라는 건 뭔가 아마 다른 시간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용어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성종양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양성종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 음성도 있겠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양성의 반대는 음성이 아니라 악성입니다. 양성이란 말은 선량하다, 선량한 종양이다라는 뜻의 양성이고요. 악성은 그야말로 악당이죠. 악당이다. 그래서 양성 종양 이거는 암이 아니고요. 악성 종양 이건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그러면은 양성 종양 중에도 이제 상피성 종양과 비상피성 종양이라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피라는 건 우리 몸의 이 기관지, 소화기관 이런 겉표면 이런 걸 다 에워싸고 있는 걸 갖다가 상피라 그러고 우리 몸의 이제 결체 조직이라 그러고 그 피부라든가 이런 결체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상피 밑에 있는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해 주는 조직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피성 종양 그다음에 비상피성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양성 종양 중에 이제 상피성 종양은 우리 대장암의 이제 전구라고 할 수 있는 선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피성 종양이고요. 지방혹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라든지 이 거죽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몸 결체 조직이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건 이제 우리가 양성의 비상피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암도 상피성 악성 종양이 있고 비상피성 악성 종양인데 암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상피성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대장암, 뭐 위암,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은 다 상피성 악성 종양이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악성 종양 중에도 상피성 악성 종양에 해당하는 대장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암의 그러면 특성은 어떤 걸까요? 특성은 영양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합니다. 양성 종양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데에는 뭐 더 영양분이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암은 계속 공급을 받고 혈액 공급을 받아야만 이제 계속 클 수가 있으니까 혈액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영양 공급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항원성이 낮다. 즉 나쁜 거라고 우리 몸이 인식을 못 합니다. 왜? 우리 몸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피하 식별을 해야 되는데 아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얘를 적으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면역 반응을 피해 다닙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암에서 떨어져 나왔고 세포들이 림프관, 우리 혈관하고 비슷한 림프관이라든지 혈관을 통해서 다른 몸으로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이, 그러니까 옮아간다, 이사를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이가 있다는 게 이제 특징적이 그 암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장암이 뭔가? 그럼 대장암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장이나 직장의 점막 조직에서 생기는 그 상피 세포죠. 점막이라는 조직에서 악성 세포, 즉 암세포가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대장암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가를 좀 알아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 순위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일 많은 암이 뭘까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갑상선암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많이 순위가 처져 있던 폐암이 두 번째로 올라왔어요. 대장암은 언제나 3위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장암이 항상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장암은 사실 큰 변동 없이 계속 3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장암은 3위. 그 다음에 꽤 오래전에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위암이 이제 네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0년 통계로 3위로 지금 발생을 많이 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이가 어떤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게 절대수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인구가 많은 나라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하고 이 절대치를
비교하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만 명당 몇 명이 생기는가, 이걸 이제 조 발생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조 발생률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가 OECD 평균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OECD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OECD의 10만 명당 암 환자 발생은 한 300명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2명이니까 OECD 중에서는 암 발생률이 그래도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많이 생기는 나라는 저 비교에서는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통계를 국가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암과 줄어드는 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은 정체가 되든지 감소하든지 약간 이런 이제 추세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장암하고 위암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암하고 대장암 순위가 살짝 이제 바뀐 그런 이제 통계가 있고요. 이상하게도 남녀가 이제 호발암이 따로 있습니다. 위암, 위암, 폐암, 간암 이런 암들은 남성 호발암입니다.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은 여성 호발암이죠. 근데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남자 여자 성비가 1.4대 1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암 검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장암은 50세에서 대장의 검사를 하기 전에 분변 자멸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변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분변 자멸 검사라는 거는 이게 정확한 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한 30% 정도는 대장암이 있어도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우리 이제 병원에서 혹은 이제 이 대장암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 대장암 환자 한 1000명 정도 수술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50대부터 갑자기 숫자가 확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60대인데 50대부터 환자가 60대나 비슷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해주는 50대 프로그램, 즉 분변 자멸 검사를 50대부터 과연 해주는 게 맞는가? 예방책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거보다 10년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5세로 낮추자, 혹은 40세로 낮추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암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미국의 이제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 위험이 높다. 두 번째는 대장암을 가족이 알았다 하면은 이것도 위험 요소에 들어가고요. 자기가 대장암을 앓거나 선종이 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위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성 용종증이라든지 유전성 대장암 같이 유전 위험성이 있는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 대장암 발생을 증가시키겠죠. 그다음에 뭐 술, 담배, 비만, 이거는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암의 발생에서는 이게 대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대장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운동,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 복용도 약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복용하게 되면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출혈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확실하지 않은 발병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송염제, 뭐 브루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대장암 발생을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건 확실치 않고, 한때 또 칼슘이 대장암 발생을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확실치가 않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과 육류가 적고 섬유질, 과일, 채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대장암 예방이 될 건가? 요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 붉은 육류 이런 게 대장암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면 대장암 발생을 낮출 거라 그랬는데 그것도 큰 연관이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급속한 고령화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검진, 국가 검진이라든지 개인 검진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을 늘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암이 많다는 보고가 2022년에 이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료들은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게 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 이후의 데이터는 비교 자료는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인용한 거를 2012년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그 대장암 발병률이 그러니까 40대까지의 그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10만 명당 12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비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의 데이터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 수준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젊은 층의 대장암이 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의 대장암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뭐 비만이라든지 오래 앉아 있다든지 음식 환경이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그런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장과 암 소개, 그다음 대장암의 우리나라 통계, 그다음에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인, 그다음에 예방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대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암, 대장암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했던 점이 생겼는데 주변에 보면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대장암의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질문에서 이제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을 내릴 때 이제 그런 대장암이라든지 다른 알려진 원인이 없을 때 우리가 내리는 진단이 사실은 과민성 대장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다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야 사실은 그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은 사실 대장암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사실은 증상이 유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증상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증상이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과민성 대장암, 대장 증후군하고 대장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어머님 질문 받아볼까요? 혹시 대장암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항문외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장 항문 전문 병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과는 사실 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내과 선생님들도 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내과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소화기 내과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간 이식하시는 간 전문가가 있고 또 간 담체 전문가가 있고 진짜로 이 위장관 또 분야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과를 가신다 그러면은 소화기 내과 중에도 위장관을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고요. 근데 대장 항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과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항문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주로 항문 질환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두 개를 고르라 그러면은 대장 항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화기 내과의 위장관 전문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이 강연하신 내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대장암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였죠. 대장암 가족력하고 고령입니다.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드실수록 대장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인척 중에 혹은 일가족 중에 대장 암 환자가 있다든지 대장 용종이 특히 선종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른 분들보다 대장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대장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장 분변 자멸 검사만 갖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시경을 받아봐야 되겠다. 좀 힘들지만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면은 빨리 대장암을 발견하셔서 좋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인가요, 교수님? 예, 대장에서 암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발생하고 그다음에 증상, 그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